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내용을 좋게 봐주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70 슈퍼의 이 MV 링크 영상 이후 제 입이 방정이지만 2080 슈퍼 MV 링크도 보고 싶다는 요청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네. 참,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이 아토 페스티벌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아토박스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독 한번 꾹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영상을 보신 후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끝입니다. 이번 영상에 이벤트를 참여한 분들 중 총 3분을 추첨해서요, 코잇에서 제공해준 ASUS B365M-A 이 메인보드와, 그리고 이 갤럭시에서 구독자분들께 드리라고 준 이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 요렇게 해서 요 3개 중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 중 이렇게 해서요. 자, 어쨌든 오늘 EM텍의 RTX 2080 슈퍼 블랙몬스터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블랙몬스터 이 2장을 통한 2080 슈퍼 MV 링크입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2070 슈퍼도 2장이 뭉치니까 아주 상당했었는데, 과연 2080 슈퍼 2장이 모이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준비됐나? 됐다! 가자!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부품으로는 ASUS의 X570 메인보드 중 일단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제품이죠. 포뮬러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600MHz로 세팅을 했습니다. 인피니티 패브릭도 1800MHz로 세팅을 했고요. PBO도 활성화시켰습니다. 우선 3D마크 벤치 스코어입니다. 타임스파이 벤치 테스트의 경우 이 RTX 2080 슈퍼 MV 링크의 경우 종합 점수 19,585점, 그래픽 점수가 22,227점, CPU 점수가 11,703점이 나왔습니다. 이 단일 그래픽 카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가 11,665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픽 스코어는 2배 정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다른 녀석들의 스코어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RTX 2070 슈퍼 MV 링크의 그래픽 스코어가 22,201점이었으니까 대략 2,000점 정도 더 높습니다. RTX 2080 Ti 단일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스코어가 14,013점이니까 8,000점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테스트입니다. RTX 2080 슈퍼 MV 링크의 경우 종합 점수가 32,447점, 그래픽 점수가 46,405점, 물리 점수가 28,879점, 컴바인 점수가 1568점이 나왔습니다. 이 단일 그래픽 카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가 27,150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래픽 스코어는 약 2만 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 진행했던 다른 녀석들의 스코어와 비교해 본다면 RTX 2070 슈퍼 MV 링크의 그래픽 스코어가 44,570점이었으니까 대략 2,000점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RTX 2080 Ti 단일 카드의 그래픽 스코어는요 34,153점이었습니다. 대략 12,000점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Ray 벤치마크도 진행해봤습니다. 산업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렌더링 할 때 GPU 렌더링도 사용하고 또 MV 링크가 렌더링에 영향이 있는 건 지난번 2070 슈퍼 MV 링크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2080 슈퍼 2장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요? 이 V-Ray GPU 점수로 514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70 슈퍼 MV 링크의 경우 525점이 나왔었는데 제가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도 2070 슈퍼 MV 링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럼 게임에서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0 슈퍼 2장이기 때문에 QHD와 그 다음에 4K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단일 상태의 RTX 2080 슈퍼와 QHD 해상도에서 이 벤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일의 경우 평균 프레임이 222.4프레임, NVLin크의 경우 평균 프레임이 243.6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프레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70 슈퍼 NVLin크의 경우 평균 20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43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K에서는 평균 133.6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스팁입니다. 단일의 경우 평균 프레임이 96프레임, 그리고 NVLin크의 경우 평균 프레임은 129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3프레임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2070 슈퍼 NVLin크의 경우 평균 136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2080 슈퍼 NVLin크가 7프레임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자, 4K에서는 평균 87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의 경우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끄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단일의 경우는요, 렌더링 프레임 점수가 16,051점, 그리고 평균 102프레임. NVLin크는요, 렌더링 프레임 점수가 18,735점에 평균 123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으로만 봤을 때는 한 20프레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2070 슈퍼 NVLin크의 경우 렌더링 프레임 점수가 21,274점에 평균 14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80 슈퍼 NVLin크가 대략 17프레임 정도 낮게 나왔어요. 4K에서는 렌더링 프레임 점수가 15,793점, 평균 10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버워치는 QHD에서 평균 277프레임, 4K에서는 평균 17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와, 4K에서 170프레임. 미쳤네 진짜. 자, 그런데 오버워치의 QHD 해상도 평균 프레임도 RTX 2070 슈퍼 NVLin크가 평균 28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80 슈퍼 NVLin크가 10프레임 정도 또 낮게 나왔어요. 와, 이상하네. 전부 다 왜 이러지?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지난번 2070 테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그는 NVLin크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스펙터로 강제 적용을 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렌더링 120에 풀옵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QHD 해상도에서 단일의 경우 평균 108프레임이 나왔었습니다. NVLin크는요, 평균 18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0프레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70 슈퍼 NVLin크가 평균 11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또 2080 슈퍼 NVLin크가 60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2080이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 들쑥날쑥하네. 자, 4K에서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의 경우 평균 87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벤치, 그러니까 3D마크 등의 벤치 프로그램 상에서는요, 2070 슈퍼 NVLin크 때와 비슷하게 단일 대비 2배 정도 높아진 점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2070 슈퍼의 NVLin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V-Ray 벤치마크 점수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굳이 2080 슈퍼를 2장씩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저대로라면. 자, 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을 봤을 때 이것도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일 그래픽카드 대비해서는 분명히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2070 슈퍼의 NVLin크의 성능과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단지 2070 슈퍼 NVLin크가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2080 슈퍼 NVLin크가 QHD에서는 효율이 더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성능 차이가 안 납니다. 없다고 생각돼요. 도리어 어떤 게임들에서는 2070 슈퍼 MV 링크보다도 평균 프레임이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력 소모도 거의 500W 선에서 소모하는 이 상황에서 성능은 오히려 떨어진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만을 놓고 본다면 가성비, 성능 모든 부분에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2070 슈퍼 MV 링크를 테스트했을 때와 다른 점. 도대체 뭐가 다를까? 바로 2070 슈퍼 MV 링크는요 9900K 즉 인텔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번 테스트는 라이젠 시스템이라는 차이점입니다. 사실 이 차이점 말고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없어요. 2080 슈퍼 MV 링크라는 이 복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던 테스트였는데, 이전 하위 그래픽 카드의 복수 카드 성능과 비교해서 뭔가 이 찝찝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고민하던 중 테스트 시스템이 바뀐 점. 그런데 단지 이것 때문에 결과에 이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70 슈퍼 MV 링크를 테스트했던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결과와 비슷하다면 결론은 2080 슈퍼 MV 링크는 정말 효율이 아니다, 정말 이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하나 끝내는가 싶었는데 또 테스트를 해야 되네. 이상하네. 이게 좀 찝찝해. 결과가 테스트 해봐야 돼. 나 리뷰도 할 거 되게 많은데 이건 또 언제 하냐.